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은지입니다. 지금 이 PPT는 다른 학생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 학생의 동의를 받고 이번 119 학습 경진대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발표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 주세요. 네, 저는 그 시험 기간만 되면 커뮤니티는 늘 시험에 대한 걱정과 포기 선언 글이 올라옵니다. 이때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고민 끝에 저희 학습법 방법을 찾은 결과 다이소 공부법이라는 학습 공부법을 찾았습니다. 이 다이소 공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네, 먼저 학습 방법에 말씀드리기 전에 동기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목표와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와 동기를 먼저 포스트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긴 하는데요. 동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먼저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기업 혹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역량 및 자격을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는 마음다잡기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 놓으면 목표와 동기를 설정하면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 하기 싫을 때 이 포스트잇을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목표를 해야지 를 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동기를 설정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이제 제가 학습이라는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한 공부 방법은 다이소라는 건데요. 다이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다이소 모든 물품이 하는 이제 다이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저만의 용어를 만들어서 다시 보기, 이해하기, 소화하기라는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는 복습을 통한 내용 정리인데요. 수업 시간 내에 한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것은 장기 기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니 실습과 이제 공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 너무 힘든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습을 하는 타이밍을 정말 중요한데요. 복습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수업이 끝난 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A4 용지나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교수님이 강조했던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은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해야 되는데 국가고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답인도 유형인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하면 추후 국가고시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해하기입니다. 학습을 통한 방법을 통한 내용 이해인데요. 복습을 한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받은 적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의 경우 학습 방법을 통해 이해가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여기.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학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해가 하는 게 힘들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아까쯤에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번 해독하였습니다. 처음은 연필로, 두 번째는 볼펜으로, 세 번째는 형광펜으로 몇 줄을 그어가며 읽었는데 이해하는 데에 집중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본다는 생각으로 메트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최소 5회한 과목된 경우 A 학점을 이상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소화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하브루타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하브루타는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토론 교육 방법입니다.
말로 내뱉으면서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얼마나 흡수를 잘했는지, 소화를 잘했는지 점검할 때 큰 도움이 됐는데요. 넘어가 주세요. 저 또한 이제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공부를 할 때 직접 말로 이 문제가 틀린 경우 맞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며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한 결과 이제 시험지를 보면 이거를 내가 설명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소 공부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 특성상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습에서 필요한 거는 간호술기가 필요한데요. 이 간호술기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다이소 공부법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간호술기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직접 행동하는 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저는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현문서에 들어가서 자료실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간호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제 간호학 이제 관련된 블로그를 확인하여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이상으로 저의 학습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언과 함께 제안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변경자는 어제의 나다. 성실과 노력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노력과 성실입니다.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 원동력이 목표 및 동기라면 노력과 성실은 가속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저희는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좀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국가고시,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너무 못하고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몸도 지치고 머리도 지쳐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리프레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의 학습법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